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로 산소 캡슐을 개발한 오투비스의 대표이사 장성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산소 캡슐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도대체 산소 캡슐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소 캡슐을 개발할 때 두 가지에 크게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시점에 사용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80ppm 이상의 고농도 산소 용존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수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두 가지 큰 관점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 2005년도경에 산소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런 물에다 바로 산소를 집어넣어서 일반적으로 유통을 시켰습니다. 이 산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물에 잘 용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물 같은 경우에 한 8에서 9ppm 정도의 산소 용존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많은 산소를 집어넣어서 산소 용량을 확보하려고 바로 그냥 산소를 집어 투입한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을 시켰는데, 산소는 용존량이 작고 입자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탈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가 이 제품, 산소수라는 제품을 마셨을 때 그만큼 원하는 만큼의 우리가 산소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수 제품들이 그 이후로 많이 사장이 되었는데, 왜 산소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용 시점에 바로 사용을 해줘야지만 산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0ppm 이상의 고농도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11년도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 몸속의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실험한 결과 산소수 농도가 80ppm 나왔을 때 산소 분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0분 뒤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보여주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20대 때부터 쭉 40대, 50대, 70대 쭉 봤을 때 산소 불압, 내 몸속에 산소가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40대를 노화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40대 때 80ml/hg의 산소 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40대 때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산소 분압을 어느 정도 용존산소량의 산소수를 마셨을 때 올라갈까라고 실험한 결과 바로 80ppm 이상의 고농도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소수를 마셨을 때 산소 분압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는 아까 듀크대학교의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ppm 이상의 고농도 산소 용존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수를 먹었을 때 계속해가지고 산소가 꾸준히 내 몸속에 증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투비스에는 사용 시점에 사용 가능해야 되고 80ppm 이상의 고농도 산소 용존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만든 게 바로 이 산소 캡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를 우리가 마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합형 산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폐로 호흡하는 폐로산소를 호흡해서 들어온 산소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형태, 혈관, 모세혈관 모든 내분 곳곳으로 해가지고 퍼져나가는데, 이 상태에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을 결합형 산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로 호흡을 해서 들어온 산소. 그리고 용이형 산소는 아까 이런 산소수라든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압 산소 챔버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용이형 산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이형 산소는 헤모글로빈이랑 결합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혈액 속에 산소 분자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형태입니다. 이 산소 분자는 혈관이 손상되어 있는 혈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가 작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 결합 산소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굉장히 온몸 구석구석으로 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합형 산소하고 용이형 산소는 결합형 산소의 10배 이상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 흡수율은 6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상되어 있는, 자,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어떤 이제 콜레스테롤에 오염되어 있는 이런 혈관 같은 경우에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산소, 이런 결합된 산소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 관이 작아질 때 통과하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산소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발이 저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용이형산소는 이렇게 혈액 속에 산소 분자 자체가 떠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손상되더라도 훨씬 작은 분자량의 산소 분자가 통과되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으로 해가지고 산소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온몸에 산소 공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를 호흡할 때 문제점, 이런 결합한 산소로 호흡이 될 때는 이렇게 손상된 피부, 손상되어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용이형산소는 바로 혈액 속에 녹아있는 바로 산소 분자에 의해서 곳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결합형 산소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다. 이 어떤 그 혈관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쉽지 않고,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랑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헤모글로빈 양보다 많이 운반할 수가 없어요. 왜? 폐로 호흡하는 거는 전부 다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보다 많이 운반할 수가 없고, 최대 99%가 우리 결합형 산소입니다. 자, 근데 용이형산소는 뭐냐면, 이거 호흡을 통한 산소 흡입만으로는 증가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수라든가, 그 다음에 고압 챔버, 산소 챔버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작고 직접 녹아 있어가지고 바로 통과하기 쉽습니다. 분자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혈관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헤모글로빈 양에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뭐냐면 전체 그 헤모글로빈 수분에 그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 수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99%가 최고인데, 이 지금 용이형산소는 이 헤모글로빈 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형산소를 마시는 게, 산소를 이용하는 게 결합한 산소로 하는 것보다 10배 정도 흡수율이 빠르고 간 흡수율도 6배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해가지고 산소 이용하는 효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이 산소를 용이형산소니 결합형 산소니 하면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산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평생 무료로 마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산소인데 왜 이거를 복잡하게 뭐 결합형이냐 뭐 용이형이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4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보면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보통 부분이 노가 시작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4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피부 모든 세포 조직이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가장 작은 조직이 세포인데, 이 세포는 한 60kg 정도의 우리 사람들의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 한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 그 세포들이 보면 계속 생겨났다가 또 죽고 또 생겨났다가 죽고 그러면서 계속 부절이 일어나는데, 이 세포가 하는 일,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당연히 죽습니다. 세포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내 몸속에 어떤 모든 영양분, 세포라는 거는 뇌세포도 있고 혈액세포, 모든 게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모든 영양분들이 분해가 돼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부분이,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세포 호흡이라는 건, 자, 영양분을 이거를 분해시켜서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에너지의 60%가 바로 열입니다. 열이라는 건 뭐냐면 36.5도라는 내 몸속에 열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에너지의 60%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몸에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나머지 40%가 자, ATP, 아데노신 3인산에 가서
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해가지고 이 ATP가 뭐냐면 내가 지금 활동하고 말하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 ATP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게. 그래서 자, 세포 호흡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분, 내가 들어온 영양분을 분해시켜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사람 죽죠. 하는 부분들이. 이 세포라는 세포 호흡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보시면 그 영양분을 쭉 분해시켜서 뭐로 하냐.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연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산소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요소들은 영양분을 통해 가지고 다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산소는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이 분해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어서 완전 연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100% 계속 해가지고 이 효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처럼 해가지고 지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움직여도 필요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포 안에는 이렇게 이제 뭐 핵도 있고 이쪽 텔레미아도 있고 여기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미토콘드리아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크게 해서 나타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바로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바로 에너지 광장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약 1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00에서 5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세포에다가 여기 미토콘드리아 보이시죠? 이게 이런 것, 죄송합니다. 이게 텔레미아. 그리고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보면 몇 개에서 3,000개가 쭉 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하고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산소, 이 안에 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하는 바로 유산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하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뭐로 하냐? 물과 이산소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바로 에너지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 밑에 보시면 자, 크게 우리 지금 아까 세포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첫 번째 해당 과정이 있고 이게 세포 아닙니다. 해당 과정이 있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해당 과정에서 자,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큰 포도당 덩어리가 큰 포도당이 분해가 되고 피로부산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TC의 회로를 계속 통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바로 계속 수소이온들이 나와요. 이 수소이온들이. 여기 보시면 수소이온 나오는데 이 수소이온들을 바로 여기 보면 전자전하게 이 외막에서 이 수소이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ATP를 발생시켜줍니다. 이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발생된 수소이온들을 하고 수소이온들이 산소와 결합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물로 바뀌어줍니다. 그리고 이 전자전하게 통해서 나온 이 부분에서도 전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자하고 이 바깥에서 나온 수이온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이 물로 바뀌어주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이 과정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자, 여기서 포도당에서 피로부산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젖산으로 바뀝니다. 젖산은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발생되는 피로물질입니다. 이 피로물질은 똑같이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작동이 안 되면 계속 돌다가 4분의 3, 4분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산소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 여기 들어오는 것들이 100% 연소가 안 됩니다. 100% 연소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우리 불을 피울 때 불완전 연소가 돼버리면 연기가 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 불완전 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세포, 예를 들어 가지고 머리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면 그게 치매가 되는 것이고, 자, 내 몸속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게 염증이 발생되고 암으로 발생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라는 부분들은, 자, 근데 산소는 뭐냐면 이런 음식물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만큼 산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보셨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아까 들어왔던 피루부산이 바뀌어가지고 쭉 들어오면서 이런 뭐 옥살아세탄이 쭉 한 바퀴를 계속 똑같이 도는 이런 회로입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해가지고 이게 6탄당에서 뭐 5탄당으로 바뀌면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게 수소이온이 발생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되는 수소이온이 아까 이렇게 보시면 바깥에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렇게 전자전을 통해 가지고 자 이게 이온 펌프에서 올라가서 쭉 해서 이렇게 ATP를 발생을 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 과정이 100% 완전 연소가 되면서 계속 발생이 되면 완벽하게 이 시스템도 이 ATP 우리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면 내 몸은 지치지 않은 겁니다. 지치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해가지고 피곤하지도 않고 계속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바로 이렇게 해서 물이 발생이 돼요. 이 물이 발생이 안 되면 이 구조 자체가 여기서 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체 공정이 다 스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포호흡이라는 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60%는 내 몸속에 열을 발생시키고요. 36.5도라는 기본적인 열을 발생시키고 또 40%는 뭐냐면 ATP를 발생시켜줘요. 이 과정이 100% 완전 연소가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건강한 내 몸이 지칠 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적다 그러면 산소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 몸속에 분해가 되는데 제대로 100%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돼버리지 않습니다. 불완전 연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꾸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몸속에 세포 자체를 공격하고 그 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세포를 건드리면 치매가 되는 것이고 다른 쪽을 건드리면 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처럼 해서 이 산소는 외부에서 반드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 공급은 어떻게 결합형 산소 폐로 호흡이 되는 결합형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산소수라든가 그 다음에 고압 첨버 이렇게 공급이 되는 용량산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용량산소가 결합형 산소보다 10배 이상 효과가 빠르고 이거는 헤모글로빈의 수하고 영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산소 공급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내 몸속에 곳곳으로 산소 공급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할 때는 상관 이상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부터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자, 40대 때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그래프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됐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우리가 생로병사 할 때 생이죠. 태어나서 쭉 해가지고 옵니다. 여기가 노입니다, 노. 생로. 그 다음에 쭉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 설 때가 병에 걸려서 이제 최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로병사. 자, 그런데 우리 요 시작된 사이클이 뭐냐면 바로 40대예요, 40대. 이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젊을 때는 요즘은 20대 젊은 사람들도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지만
자, 일반적으로 40대 때 같은 경우 그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노화가 시작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내 몸속 세포가 늘린다는 거예요. 세포가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폐도 그렇고 모든 세포가 노화가 되는데, 자, 특히 폐에서 받아들이는 산소, 내가 젊을 때 100을 받아들였으면, 아까 보셨지만 젊을 때 95, 분압이 95였는데 40대 때 젊을 때 25세 때 보면은 95였는데 40대 80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지는 이유가 폐에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 폐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40대 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산소 부족으로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렇게 산소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 산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산소는 먹는 시점에 사용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80ppm 이상의 고농도 용준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 그 두 가지 개념에 맞는 그런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산소 캡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40대라는 관점이. 이게 점점점 노화가 시작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노화가 시작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1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그 세 분의 그 교수들도 뭐냐면 다 산소 부족이 생겼을 때 암이 왜 발생이 되고 또 다른 게 왜 발생이 되고 이런 질병들이 발생되는 걸 아주 규명을 했거든요. 메커니즘을. 그것처럼 왜 이게 점점점 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4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노화가 되기 시작해서 내 몸속에 노화가 되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계속 병이 생기고 이 병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죽는데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텔아비브 대학교하고 이 사미르 메디컬 센터하고 해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만 64세 이상의 남녀 35명, 70명을 90일간, 보통 90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임상을 할 때부터 90일 정도 하는데 우리 몸속에 전체적으로 해가서 이 몸이 한번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을 90일 잡고 있는데 이 90일간 일주일에 5번씩 1회당 90분씩 HBT-OT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압산소 챔버 이 요법을 실시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어요. 텔로미어는 세포가 복제될 때마다 계속 복제되면서 해서 계속 어느 정도 복제가 돼서 더 이상 안 되면 사람이 끝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거꾸로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죽으러 가다가 거꾸로 다시 리턴한 겁니다. 리턴. 노화세포가 현재 감소에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세포가 25년 전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아주 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실적으로 해가지고 피부세포가 25년 전에 바뀐 겁니다. 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에 여기 노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없애주기 때문에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산소가 내 몸속에 충분한 상태에 있으면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산소 뇌파 측정을 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91세 여자분이고 치매 환자분이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뇌파 측정 업체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냥 산소 마시기 전에 그냥 쭉 한번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측정파가 나오는데 산소를 마시고 똑같은 동일한 분이 산소를 마시고 5분 뒤에 이렇게 똑같이 측정한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 산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20.9% 산소 같은 경우는 20.9%의 그 일반적으로 공기 속에 산소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기 중에 자
여기에서 한 0.5%,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0.5% 보면 플러스 0.5%는 한 21.4%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산림이 우거지고 정말 바닷가 이런 데 가면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은 가슴이 확 트이는 곳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의 산소 농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해서 한 22% 미만까지. 이 정도면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별 관여를 안 합니다. 왜?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거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마이너스 0.5%, 20.4% 정도 되면 이 일반적인 도심의 공기 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가다가 뭐라고 별 얘기 아닌데도 가다가 뭐 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단 1% 정도의 차이인데도 이렇게 산소 농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사람 감정이 많이 틀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거 보셨지만 산소 마시기 전하고 산소 마시기 후하고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산소에 가가지고 힐링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가장 간단한 방법. 산소를 꾸준히 해가지고 아까 80배 이상의 고농도 용존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수를 먹는 방법이 보면 가장 산소를 이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들입니다. 산소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산소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반도체, 삼성 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공장 옆에 보면 이렇게 가스 공장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굴뚝같이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 이게 공기 분리 장치예요. 공기를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산소하고 질소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는 이런 공장들입니다. 이런 공장들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DRAM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스 제조 기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된 이 업체들은 전부 다 그 관련된 허가를 가지고 있고 이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업체에서 우리는 산소를 받아가지고 와서 제품을 충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0ppm 이상의 고농도 산소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캡슐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 캡슐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산소 캡슐이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약 내용적이 아까 1ml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렇게 큰 제품도 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제품보다. 기술력도 훨씬 더 정밀한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영수 사업부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미스트라든가 세럼이라든가 헤어 토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산소 화장품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메디컬 사업부가 있습니다. 산소 음영 사업부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소수, 물에다가 산소수를 마신다든가 두 번째 이렇게 음료에 산소 음료를 마신다든가 커피, 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이런 일체형 제품들입니다. 일체형 제품은 이렇게 기존의 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뚜껑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뚜껑 대신 사용을 해서 자, 위에 풀립 레버를 올리면 산소가 터질 수 있게끔, 산소가 아래로 방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이나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소 화장품입니다. 산소 화장품은 이렇게 산소 캡슐이 작으면 작을수록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뒤에 산소 캡슐을 이용을 해서 산소를 터뜨려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는 산소
화장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소 메디컬 사업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640만 명이 사망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제품을 산소를 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산소 우리 정맥 주사기입니다. 수액 주사기입니다. TV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통을 들고 전 세계적으로 산소통을 들고 싸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이 대부분이 코로나 중환자 같은 경우에 그 폐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기저질환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산소를 전 세계에서 어느 곳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수액에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 주사기입니다. 산소 주사기를 사용하면 아까 산소가 부족된 부분들을 굳이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문 의료용으로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저희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산소 캡슐을 왜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도대체 산소가 왜 필요한 건지 아까 40대부터 우리가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산소 캡슐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고객분들에게 이 산소 캡슐이 적용된 제품들이 곧 시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예천 양주의 이런 영탁 막걸리 부분하고 그다음 대청주조의 국화주로 해서 국화주 약주로 해서 곧 시중에 제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곧 여러분께 제품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투비스 산소 캡슐을 이용해서 제품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500ml 생수병입니다. 이 생수병에 먼저 뚜껑을 연 상태에서 이 제품에 보이시는 어댑터를 꺼내서 어댑터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가 되는 부분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거는 물에 한 군데밖에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맞지가 않고 이쪽 부분 한쪽만 해서 꽉 조여줍니다. 꽉 조여주면 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한쪽은 이 캡슐은 한쪽에 밋밋하고 위쪽 부분은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아있는 캡의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 장착된 물병에다가 그냥 끼워 돌리시면 됩니다. 돌려서 말랑말랑한 상태의 물병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딱딱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소 화장품에 사용하는 산소 미스트입니다. 산소 미스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시면 산소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산소 캡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안전캡이고 얘를 살짝 풀어서 안전캡을 제거시켜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산소 캡슐을 터뜨리게 되면 이렇게 산소 미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